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워킹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맡은 워브랜드 13기 최은영입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대만 워킹홀리데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홀을 다녀온 지 반년이 지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더 잘 보낼 수 있을지입니다. 이런 생각은 뒤돌아봤을 때 여러 아쉬움이 남기 때문일 텐데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발표를 통해 공유함으로써 대만 워홀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아주 간략히 드리고 대만 워홀을 떠나 초기 정착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집과 월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타이베이에서 6개월, 타이중에서 1년을 지냈기 때문에 두 도시를 비교하는 글도 준비했고 타이베이에서의 어학연수, 타이중에서의 워킹홀리데이 경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만 워홀을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한 대만 사람들, 제 친구들에 대한 일화도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의 주제인 대만에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건축공학을 전공하였고 살면서 중국어와는 전혀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4번의 대만 여행을 통해 대만에 정이 들었고 순수한 대만의 감성을 잊지 못해 결국 워킹홀리데이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홀을 떠나기 전 저의 중국어 실력은 0인 상태였습니다. 니하오 셰셰 이 정도만 겨우 아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2022년 8월부터 23년 2월까지 타이베이 어학연수를 하였고 23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타이중 워킹홀리데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과 월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집을 알아볼 때 부동산 중개 어플 591과 직접 발품을 팔아 부동산을 둘러보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어플의 경우는 매물이 굉장히 많고 필터를 거쳐 원하는 집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신저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어 소통이 부담스럽다면 이 부분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이 어플은 부동산 중개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직접 글을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의 장점은 부동산 중개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시 요일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어플을 통해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했었는데 현지인 친구가 계약 과정을 도와줬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집주인과의 부동산 계약 후기 글들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플의 단점 같은 경우는 미끼 상품과 같은 허위 매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고 집이 마음에 들어 연락을 하면 이 집은 나갔고 다른 집을 소개해주겠다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집을 구할 때의 장점입니다. 부동산에 원하는 매물 조건을 얘기하면 최적의 매물을 찾아주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만약 마음에 드는 매물이 없더라도 추후에 새로운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월세나 기간 조정을 도와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부동산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대만 부동산은 매매를 위한 매물은 많지만 월세를 위한 매물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에서 하나의 매물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과 직접 대면하여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어 소통이 걱정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중국어로 미리 준비해가고 부족한 부분은 통역 어플을 통해 도움받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전에서 중국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기 때문에 단점 아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일단 부동산에 발품 파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어플을만 볼 때는 도무지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기가 힘들어서 막막했는데 부동산 방문을 통해 어플에서는 보지 못한 집들도 보게 되고 고민할 만한 매물들이 점점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 같은 경우도 중개비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하면 낯선 곳에서 집을 구하는 만큼 훨씬 안전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음에 드는 집을 찾으셨을 때 만약 대만 지인이 있다면 그 집과 동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카오슝에서 고민하던 집이 있었는데 호화로운 고층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등 조금 찝찝한 부분이 있어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깜짝 놀라며 극구 만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건물 내에서 불법적인 일이 있기로 유명했고 동네 자체도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겉모습만 보고 계약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아찔했던 기억입니다. 대만에서 원룸을 구할 때 크게는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개인 화장실이 있는 타오팡 그리고 공용 화장실을 이용하는 야팡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외식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주방이 없는 집도 많습니다.
이 점이 한국 언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에 보이는 집은 제가 타이베이에서 살았던 집입니다. 가격이 타이완 달러로 16,000원,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하나 70만 원 내외가 들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장점 빼고는 가성비가 없는 집이라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서 4층이었고 주방이 없었으며 방 안에 세탁기가 없어 복도에 공용 세탁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공용 세탁기도 코인을 넣어 사용했기 때문에 매달 세탁비도 만만치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 위쪽에 보면 가로로 긴 창이 보이는데 여닫을 수 없는 불투명한 창문입니다. 그리고 옆방과 분리된 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방에서 불을 끄고 켜는 것이 보이고 말소리뿐 아니라 기침 소리까지 고스란히 다 들렸습니다. 편안한 내 집에 있으면서도 옆방에 혹시나 시끄러울까 신경이 쓰여 통화도 조용히 하고 노래도 틀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듣기로 대만은 하나의 방을 두 개로 쪼개어 2명의 세입자를 받는 식의 방 쪼개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집도 아마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제가 처음 대만 타이베이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너무 놀랐던 게 정말 금액 대비 가성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타이베이에서의 집값이 너무 부담이 되기도 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살아보고자 타이중과 까오중 중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까오중에서 10일 정도 머물며 집을 알아봤고 와중에 타이중도 기차로 오가며 두 지역의 집을 동시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타이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타이중에서 제가 살았던 집입니다. 월세는 타이완 달러로 9,000원, 하나로 전기세를 포함하면 40만 원 내외였습니다. 타이베이 집과 비교해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집도 화장실이 딸린 타오팡이며 엘리베이터 없는 3층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방이 있고 개인 세탁기가 있다는 것이 큰 차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인테리어를 아주 깔끔하게 리모델링한 집이라 제가 그 부분에서 선택한 면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은 까오중에서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하던 집입니다. 월세는 타이완 달러 10,000원으로 타이중 집과 하나 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타이중 집과 조건은 비슷하지만 평수가 훨씬 넓기 때문에 소파 자리도 있고 TV와 화장대도 옵션으로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제가 세 지역에서 집을 알아볼 때 느낀 점은 타이베이는 타이중과 까오중에 비해 월세가 1.5에서 2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 타이중과 까오슝은 시세가 비슷하지만 까오슝 집이 대체적으로 넓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타이베이와 타이중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살면서 두 도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교통은 타이베이가 월등히 좋습니다. 저는 한국 부산에서 거주를 하는데 교통이 아주 편리한 부산에 비해도 하나 불편함을 느낄 게 없을 정도로 타이베이는 편리했습니다. 반면 타이중은 지하철 라인이 하나뿐이고 보통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 버스 배차 간격이 큰 경우도 많고 커플과 실제 버스 도착 시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어 기다림이 긴 경우가 많아 인내심을 필요로 했습니다. 날씨는 타이중이 훨씬 좋습니다. 타이베이에 살면서는 3주 내내 비가 올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타이중은 1년 가까이 거주하면서도 비 오는 날이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정말 예뻐서 외출할 때 기분 좋은 날이 많았습니다. 재미면에서는 타이베이가 훨씬 재밌습니다. 수도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 만큼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도 늦은 시간까지 운영합니다. 반면 타이중은 크게 기억에 남는 재밌는 장소도 없고 식당이나 카페도 일찍 문을 닫는 곳이 많아서 더 놀고 싶지만 놀 곳이 없어 아쉬웠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월세에 대한 부분인데 타이중이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인 카페만 보더라도 타이베이 구인들이 훨씬 많은 등 타이베이는 비교적 일자리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이베이는 집값이 비쌀 뿐 타이중은 날씨가 좋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전적 여유가 된다면 타이베이에서 살고 싶고 그게 아니라면 까오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10일 정도 지낸 게 다지만 까오중은 타이베이와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바다가 있고 비교적 사람이 적어서 조용하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타이베이에서 지역을 옮겨 이사를 간다면 분위기가 많이 다른 까오중에서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제가 타이베이에서 다녔던 사범대 어학당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릴 텐데 참고로 자세한 사항은 대만 사범대학 중국어 교육원 홈페이지 입학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범대와 학당은 크게 밀집반과 보통반으로 나뉩니다. 밀집반은 주 15시간으로 하루 3시간 수업, 보통반은 주 10시간으로 하루 2시간 수업을 합니다. 인원수는 6인에서 10인, 13인에서 20인이 있는데 밀착 있는 수업 등 공부를 위해서는 당연 6인에서 10인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인원을 기준으로 학비는 밀집반 3개월 타이완 달러 39,600원으로 하나 160만 원 내외, 보통반 3개월 29,100원으로 하나 120만 원 내외입니다. 저는 보통반에 들었는데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2시간 수업이 훌쩍 지나간다고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과제와 복습을 해도 여유 시간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밀집한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범대와 학당은 위치가 좋고 평지에 자리합니다. 캠퍼스가 예뻐서 산책하기도 좋고 야외에서 자리 잡고 점심을 먹었던 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건물이 크고 멋진 부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범대는 수업 외에도 대만 간식 만들기와 같은 문화 체험이 있고 언어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범대에서 사용하는 당대 중문 교재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본문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쉬웠고 본문 표현 응용, 문제풀이, 과제까지 커리큘럼이 알차고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이 책만으로 혼자 독학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재가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수업은 정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두 분의 선생님과 수업을 했는데 첫 번째 선생님의 수업은 3개월 내내 수업이 알차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문에 모든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될 때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대답을 하거나 선생님이 지목을 하던지 해야 하는데 선생님은 한 사람씩 손을 들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며 정적이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앞서 2시간 수업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느낌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적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반면 두 번째 선생님은 커리큘럼에 맞춰 매번 너무나도 알찬 수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초반에 수업을 들어보시고 선생님 또는 반 분위기가 나와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반에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타이중에서 제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2가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과외 선생님과 학생을 구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저는 이 페이지를 통해 알아보던 중에 대만 친구의 지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비는 일주일에 한 번 했고 1시간 30분에 대만 달러 600원, 하나 25,000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실 학생이 한국어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중국어로 소통을 해야 했고 저는 중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준비를 잘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며 할수록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과외 같은 경우는 학생 실력의 성장에 따라 성취감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식당 일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어플과 카페 등 여러 군데 올라오는 구직글을 보던 중 타이중에도 명랑 핫도그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원을 했고 오픈 멤버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대만 달러 200원, 하나 8,400원 정도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시급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핫도그 제조, 고객 응대, 캐시 업무 등을 했는데 난이도는 제조의 경우 생각보다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중, 고객 응대는 손님의 질문이 랜덤이기 때문에 중, 캐셔는 익숙해지기만 하면 반복 작업이기 때문에 하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도 과외와 마찬가지로 시작하기 전에는 손님 응대와 계산 부분에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막상 시작하니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에 살면서 처음으로 중국어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대만을 여행으로 갔을 때 친절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은 기억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살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가서도 정말 고맙고 감동을 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친구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한국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되어 대만에 도착해서 처음 만난 친구입니다. 제가 초기에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동, 소통, 계약 과정까지 큰 도움을 줬습니다. 사실상 모르는 사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처음 보는 사이인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 다녀올 때면 항상 그 지역의 특산품 등을 사다 줬고 좋은 명소에 데려가려고 하는 등 대만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타이중에서 이사를 가서 만난 친구인데 제가 사는 건물 1층에서 가게를 하던 친구로
한국어를 잘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 직후 청소 도구를 빌려주려고 한다든지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갈 때 도와주고 집에 고장난 게 있으면 고치러 와주고 맛있는 음식도 여러 차례 대접해주는 등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방인인 저를 자연스럽게 대만 문화에 스며들게끔 해주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던 친구들과의 추억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감사한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대만에 돌아간다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가기 전에 저는 돈을 정말 최대한 많이 모아갈 것 같습니다. 대만은 로컬 식당을 제외하면 물가가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모아가야 일상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공부도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가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별 준비 없이 갔는데 어느 정도라도 미리 해갔더라면 어학당도 조금은 높은 반에서 시작하여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거고 중국어에 노출되는 환경을 훨씬 더 이용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만에서 일상을 보내며 중국어 소통 면에서 위축되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할 때, 누군가 질문을 할 때 제대로 말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며 위축되기 일쑤였습니다. 저의 위축은 제 스스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되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성격 차이가 있을 테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대만에서 생활하며 언어의 난관에 부딪혀 소심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항상 당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대만에 가서는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사귈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를 사귀는데 좀 소극적인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워홀을 가서 목표 중 하나가 대만 친구들을 사귀어 대만 문화를 많이 체험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혼자가 편해져서 친구 사귀기에 더 소홀해졌던 것 같습니다. 용기 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간 워홀인 만큼 다시 돌아간다면 적극적으로 친구들을 사귀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앞서 얘기한 부분인데 타이중은 살면서 많이 심심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타이베이 또는 까오중에서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구하기 전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막상 해보니 큰 일이 아니라는 걸 느꼈고 알바를 하며 언어에 대한 자신감도 붙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대만에 다시 돌아간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루빨리 시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식을 챙겨 먹으려 노력할 것 같습니다. 대만은 미식의 나라로 유명한 만큼 맛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은 대체로 기름지고 간도 정말 셉니다. 특히나 저는 마라호버를 좋아해서 참 자주 먹었습니다. 거기다 더운 날씨에 달달한 음료까지 많이 마시게 되는 등 관리 없이 먹었더니 살이 정말 너무 많이 쪘고 현재는 되돌리는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면 건강을 위해서도 클린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행이 아닌 살러 간 대만은 정말 현실이었습니다. 생각과 다른 부분들도 많았고 여행 때의 설렘은 옛날 일이고 그곳에서의 생활은 일상이 되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초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간 워홀의 명분을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크게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워홀을 준비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은 대만에서 생활하며 워홀을 떠난 이유를 잊지 않고 그 목표로 나아가며 매일 즐거운 나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